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바닥지고 다시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0.5%까지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양지수 모두 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요?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정 얘기도 붙여주셨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강세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이제 1%가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음전했다가 다시 양전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제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또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코스피를 봤을 때 금요일까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요일 날의 상승분이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이 1년 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시장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산재 가 나와줘야지 이 고점 구간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에 올라갔었던 물량,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물량을 뱉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저PBR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세를 보여줬었던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의 약세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워낙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엔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추세가 약간은 꺾여 나간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두 다 너무나도 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가움치수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점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점은 올라올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이 차익 실현을 할 필요성, 그 다음에 혹시나 물려 있었던 분들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수익 만회를 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할 필요성,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고, 이슈가 발표된 다음에는 또 바로 3일절 연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까지도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이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변화를 위한 타이밍이 지금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을 또 세부적으로 보면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종목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전문가님의 의견들이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만큼 일정이나 경제 지표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 첫 번째로는 좀 매크로하게 시장 내용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 생각인데요.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코스피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전 이 고점 구간까지 뚫어내지 못했었던 박스권 최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이제 민감해져 버린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지금 너무나도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려면 무언가 업황 혹은 종목적인 이슈 위에 시장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금리 인하 같은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는 약간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금요일 날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접근할 만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신고가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고점에 위치한 상황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연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PCE 지표가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CPI와 PPI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PCE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눌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도 시장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에이징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보게 되면 물량이 금요일날 들어온 종목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량이 나와버린 그런 이제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온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물량이 털어 나간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굉장히 잘 선별을 해서 가져갈 거는 가져가되 어느 정도 정리할 종목들은 정리를 해서 현금화 해놓을 필요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번에 PCE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장비주들 중에 뭐 윤성 FNC나 뭐 혹은 뭐 PNT 같은 이러한 종목들, 뭐 DNT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장비주 중에는 좋은 종목들이 저는 꽤 보여요.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나노신소재나 혹은 이제 뭐 이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소화학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2차전지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팜머티리얼처럼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 보유자분들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한 차례 물량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갖춰주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여기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혹시나 이번에 PCE 지표가 안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눌린다라고 했을 때 또 순식간에 10%, 20%씩 물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확실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혹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잘 구별을 하시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시되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정리할 수 있는 약간의 현금화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되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까지 이번 주 매매 전략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잘 나왔을 때에서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호재가 되겠지만 또 안 나왔을 때는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종목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둬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신 리스크 관리, 이것과 관련된 최고의 좀 종목이 있었었는데요. 필에너지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남이따 시간에 제가 이 추천을 드리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후속주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워낙에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완전하게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물량 또한 굉장히 강력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바닥을 잡아준 상황에서 올해의 성장성까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종목, 제가 새롭게 말씀드렸던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런 이제 이 종목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물량 또한 잘 들어온 새롭게 올라올 준비를 끝마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엔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고점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은 생겨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은 또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이 단기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물량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게 들어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엔캠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와 2차전지 종목군들이 워낙에 수급을 또 강력하게 판차례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풀려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바닥에서 중소형주 종목들이 수급을 또 삼켜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장의 순환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새롭게 필에너지처럼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마 시장에 대한 조금 이제 또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약간은 고점에서 왔다 갔다 정도만 하고 있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약간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오늘 보게 되면 뭐 에브리버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워낙에 신고가를 그렸다 보니까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서 이제 하한가를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고점에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의 조심성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필에너지처럼 이렇게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아주 관통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니까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포인트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